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피가 갈라지고 독이 깨어나는 순간 그는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 사천의 재가 바람에 눕던 날 사람들의 입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일어났다. 불을 끄고 숫자를 묻고 집을 지켜낸 뒤에도 서쪽과 남쪽의 길 끝에서 같은 문장이 들려왔다. 검은 깃과 흰 연 한 사내가 두 그림자를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천마라 불렀다. 한때 정마대전의 뒤안길에서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목소리, 칼보다 먼저 도착하는 의식의 발걸음. 그가 다시 무림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불을 끈 다음 날에야 비로소 그늘은 길게 자란다. 당위원은 낮은 야영의 화텄불 앞에 앉아 있었다. 불은 높지 않았고 냄새는 사람의 온기와 흙의 기억 사이에서 맴돌았다. 장부의 새 페이지에는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 빈칸은 늘 무섭다 첫 줄을 늦추게 하고 늦춘 끝에 더 깊어지게 만든다. 공자. 비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하오문이 강하의 나룻목에서 김운진을 해체한 흔적을 보았어. 천마신교의 백령 깃발이 떠 있었다고 한다. 울령이 거울을 들어 밤하늘의 별빛을 모아 장부 위에 얹었다. 빛은 잿빛 종이에 얇게 스며들었다. 백령 하얀 영. 독의 이름이자 호흡의 색. 도원이 칼집을 허리에 눕히며 낮게 중얼거렸다. 독의 이름이 영이라면 죽음과 삶의 경계에 닿는 것이겠지. 당운침이 한 걸음 나섰다. 위연아. 내 젊은 시절 천마의 진중에서 잠깐 본 비방이 있다. 피를 얼리듯 식히고 얼음을 살처럼 데우는 기법 백령독이라 하였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서리처럼 맑고 아팠다. 그 독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우선 멈춘다. 멈춘 뒤에야 죽일지 살릴지 독을 쥔 자가 판결한다. 멈춤. 당위원은 손가락 끝으로 늦춤의 점을 떠올렸다. 살아있었다 앉아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그가 독을 문장으로 늦추어 온 모든 시간 위에 이제 독이 문장을 늦추러 온다. 오는군. 비연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북서쪽 구름의 결이 부서지며 길이 생겼다. 길은 누군가의 의식이 먼저 걸어놓은 자국 같았다. 그 길의 끝에서 흰 연이 천천히 내려왔다. 흰 연은 눈이 아니고 재도 아니었으나 보기만 해도 한기가 목 뒤를 쓸며 숨의 속도를 깎았다. 사내 하나가 연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장검은 검지와 중지 사이에서 묶은 듯 가볍게 붙어 있었고 검집은 흑칠 대신 백비단으로 감겨 있었다. 눈동자는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맑았다. 모든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당가의 제1공자 당위현. 그의 목소리는 불과 얼음 사이의 흰 소리였다.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쓴다 들었다. 그러니 오늘은 글과 독이 서로를 판독하는 날이 되겠지. 당위원은 일어나 허리를 곱게 했다. 서침은 아직 장부에 닿아 있었고 장부의 빈칸은 밤에 숨을 마시고 있었다. 천마. 그가 박진의 재를 엄지로 문지르며 말했다. 나는 늦추어 왔다. 칼을, 독을, 바람을. 오늘은 그 늦춤이 당신의 의식도 안칠 수 있는지 읽어보겠다. 천마의 발끝에서 흰 연이 한 번 일렁였다. 그 연은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늦었다. 늦었기 때문에 깊었다. 연은 당위원의 장부를 스쳐 지나가며 종이의 섬유를 얼렸다. 장부는 찢어지지 않았고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저 숨을 멈추었다. 울령이 거울을 뒤집어 밤하늘의 가장 낮은 별을 장부에 내려앉혔다. 빛은 얼음 위를 미끄러졌고 미끄러진 빛이 한 글자를 살렸다. 숨. 숨. 장부의 빈칸이 아주 미세하게 팽창했다. 팽창은 터짐이 아니라 되돌아옴이었다. 당위원이 둘째 줄을 썼다. 살아있었다. 흰 연의 결이 한 겹 얇아졌다. 셋째 줄. 앉아있었다. 연의 속살이 바닥으로 앉았다. 넷째 줄. 멈추어 걷게 했다. 얼어붙던 종이의 숨이 걷기 시작했다. 천마가 미소했다. 그 미소는 칭찬도 조롱도 아니었다 판정이었다.
쓸 줄 아는구나. 그러나 읽히는가? 그가 손을 들어 검집을 탁 두드렸다. 흰 연 내부에서 아주 가는 소리가 났다. 잔설이 작게 부서질 때의 미세한 울림. 그 울림은 사람의 귀가 아니라 맥에 들렸다. 사방의 숨이 반박자 빼앗겼다. 비연의 어깨가 잠깐 가라앉았고 도원의 발목이 흙을 찼다 미끄러졌다. 초은의 손끝에 들린 해독포가 조금 무거워졌고 염가의 관절이 미묘하게 굳었다. 백령독은 죽이지 않는다 했지. 천마가 낮게 중얼거렸다. 우선 멈춘다. 그 다음 살릴지 버릴지 고른다. 그의 눈빛은 장부의 빈칸을 보지 않았다. 오직 사람들만을 보았다. 살릴지 버릴지. 그 두 글자가 흰 연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다. 이름을 불러. 당위원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또렷했다. 하오문의 피리가 한 번, 개방의 호구부가 두 번, 의회 서관의 낭독이 세 번. 이름들이 밤 공중으로 올라왔다. 윤삼돌, 박점래, 한춘옥, 최노갑, 하진, 초은. 이름이 불릴 때마다 흰 연이 갈라졌다. 이름은 분류가 아니었다. 이름은 첫 줄이었다. 천마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는 잠시 즐겼다. 이 느린 대결을. 좋다. 이름은 사람의 첫 줄이지. 그러나 오늘은 그 첫 줄을 내가 쓴다. 그가 검을 뽑았다. 칼끝에서 피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흰 연 속에 붉은 점이 하나 찍혔다. 붉음은 피가 아니라 허가였다. 멈춘 숨 위에 떨어지는 판결의 도장 백령의 허가. 그 점이 바닥을 향해 가라앉는 한동안 야영의 모든 불빛이 살짝 푸르게 식었다. 당위원은 서침을 세웠다. 허가라 숫자의 인장에서 오역의 도장으로 이제는 독의 판결까지. 오늘 나는 그 도장을 늦추겠다. 그는 허공에 작게 그러나 깊게 점 하나를 찍었다. 늦춤. 틱. 백령의 허가점이 백지 위의 잉크처럼 퍼지지 않았다. 퍼지지 않자 불금은 방향을 잃었다. 방향을 잃은 허가는 판결이 아니다. 천마의 눈빛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 점 하나로 용을 가두려 하느냐? 가두지 않는다. 당위원은 박진의 재를 엄지로 문지르며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장부를 살짝 들어 올렸다. 장부의 무게가 바뀌자 바람의 결이 손바닥 밑에서 조금 얕아졌다. 그저 앉힌다. 그가 장부를 열어 다섯 번째 줄을 썼다. 살아있었다. 울령이 애획을 빛으로 길게 끌었다. 숨이 길어지자 백령의 한기는 속도를 잃었다. 여섯 번째 줄. 앉아 있었다. 비연의 등불이 낮아지며 심의 획이 밑으로 가라앉았다. 깊어진 숨은 한기를 품었다 털어내지 않고 기억했다. 천마의 발끝이 비스듬히 미끄러졌다. 그의 보법은 빠르지 않았지만 보는 자의 신맥을 빼앗는 기묘함이 있었다. 그는 초원 앞에서 멈췄다. 젊은 목숨. 살릴지 버릴지.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실습이었다. 백령의 허가점이 초원의 흉골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다. 그때 도원의 칼집이 가로로 들어와 허가점을 살짝 밀어냈다. 칼날이 아니라 칼집. 대지 않고 앉히는 힘. 천마의 눈길이 도원을 스쳤다. 늦춘 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칼은 나도 좋아한다. 그가 칼끝을 수평으로 뒤집으며 한 줄을 그었다. 허공에 얼음의 문장 하나가 나타났다. 무명. 이름 없음. 이름을 지우는 글자. 이름을 지우면 첫 줄은 흐려지고 흐려진 첫 줄은 판결에 취약해진다. 이름을 지우면 연이 먹는다. 천마가 말했다. 그게 백령의 율법. 그 순간 위원의 목소리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멀리 갔다. 이름을 지우려면 먼저 읽어야 한다. 그는 장부를 닫지 않고 장부 바깥 공중에 썼다. 종이 없는 문장. 사람. 이름. 처음. 숨. 글자가 별빛처럼 흩어져 초은의 가슴 위에 앉았다.
무명의 글자가 흔들렸다. 흔들린 틈으로 초운이 숨을 긁어 올렸다. 천마가 처음으로 숨을 바꿨다. 그의 들숨은 길고 날숨은 아주 짧았다. 빙설의 호흡. 그는 칼끝을 낮췄다. 당위현, 너는 죽이지 않는다. 나는 살리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누가 더 오래 늦추는가로 결하자. 그 말은 약속이었다. 칼과 독의 약속, 의식과 문장의 협정. 밤은 깊어졌다. 별빛은 낮아졌고 야영의 불은 잦아들었다. 두 사람의 숨만이 겨울 강물처럼 길고 느렸다. 위헌이 마지막 줄을 썼다. 멈추어 걷게 했다. 영. 글자의 마지막 획이 내려앉는 순간 백령의 한기가 되돌아갔다. 사람의 흉곽을 떠나 흰 연의 고향으로, 연의 고향에서 밤하늘의 빈칸으로. 천마가 칼을 거두었다. 그는 패배하지 않았고 승리하지 않았다. 다만 멈췄다. 그의 율법대로.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다음은 생사경에서 보자. 살아있는 독과 죽어있지 않은 글이 서로를 어디까지 남길 수 있는지. 흰 연이 천천히 들려 올라갔다. 연이 거치자 풀잎마다 서리가 얇게 붙어 있었다. 서리는 시들지 않았다. 읽혔기 때문이다. 당위원은 장부를 덮지 않았다. 대신 빈 페이지를 하나 더 넘겼다. 그 위에 한 줄을 새겼다. 백령은 멈춤이다. 멈춤은 판결이 아니다. 판결은 이름에 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긴 숨은 늘 다음 줄을 부른다. 별빛이 장부의 끄트머리에 앉아 작은 글씨 하나를 더 적게 했다. 살아있었다. 그 밤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잠시 앉아 있었다. 앉아 있음이 길어질수록 다음 날의 발걸음은 깊어진다. 천마가 남긴 흰 연애결은 여전히 하늘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름들이 조용히 숨을 새고 있었다. 새벽 이전의 시간. 달빛은 사라지고 아직 해는 뜨지 않았다. 그 틈새의 어둠을 무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불렀다. 생사경.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경계. 숨은 있으나 호흡은 끊기고 피는 흐르나 심맥은 멈추는 그 순간. 그리고 지금 당위원은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천마가 떠난 하늘에는 아직 흰 연의 잔재가 흩어져 있었다. 그 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허공에 앉아 있었다. 그 속에서 천천히 사람이 아닌 기운 하나가 태어났다. 살아있지 않지만 죽지도 않은 기운 백령. 울령이 거울을 들어 그것을 비추었다. 공자 저건 독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 비연이 물었다.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백령독은 이제 독이 아니라 사람의 숨에 들어갈 길을 찾고 있어요. 도원이 칼집을 허리에 눕혔다. 숨의 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오? 한 사람의 생명선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생으로,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그리고 그 두 줄이 서로를 읽을 수 있는 순간 그것을 생사경이라 부르죠. 당위원은 장부를 펼쳤다. 지난밤의 문장, 백령은 멈춤이다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 문장을 가만히 손끝으로 짚으며 그는 말했다. 그럼 오늘은 멈춤을 넘겨야겠군. 그때 땅이 울렸다.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맥의 신맥이 요동치는 듯 사천의 잿더미 속에서 은은한 청색빛이 새어나왔다. 비연이 먼저 느꼈다. 이건 사람의 내공이 아니야. 문장의 울림이야. 천마가 남긴 의식의 잔향이 이 땅에 새겨져 있었어. 그렇다면 그 잔향 속으로 들어가야겠군. 당위원이 서침을 꺼내 장부 위에 올렸다. 오늘은 글로 걷겠다. 그는 피 한 방울을 서침 끝에 맺히게 하고 천천히 첫 줄을 썼다. 살아있었다. 그 순간 땅의 빛이 반응했다. 청색의 파문이 그의 발끝에서 퍼져나가며 잿빛 흙 위로 피처럼 붉은 무늬가 떠올랐다. 앉아 있었다. 무늬가 굳으며 한기가 돌았다.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자 숨소리들이 길어졌다. 멈추어 걷게 했다.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하나로 섞였다. 공자. 울령이 거울을 들어 올렸다. 당신의 그림자가 두 개로 갈라지고 있어요. 정말이었다. 그의 뒤로 또 다른 당위원이 서 있었다. 눈빛은 같았지만 표정은 달랐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 다른 하나는 죽음의 고요를 품은 눈빛. 이곳이 생사경이군. 그가 말했다. 죽음의 당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기 위해 늦춘다 했지. 하지만 그 늦춤이 죽음을 늦추는 것이라면 결국 넌 살아있지 않은 자다. 그럼 넌 죽은 자인가? 아니. 그는 미소했다. 난 너보다 빨리 멈춘 자다. 두 존재가 동시에 서침을 들었다. 하나는 피로, 하나는 그림자로. 서로의 장부는 마주 향했으나 한쪽은 빛을, 다른 쪽은 어둠을 먹고 있었다. 그들이 동시에 썼다. 살아 있었다. 죽어 있었다. 글자가 서로를 향해 날아가 부딪히자 공기 중에 찰칵하는 금소금이 울렸다. 그때 산 아래에 불타던 잿더미가 뒤틀리며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는 흙과 죽은 불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한가운데에서 백령의 형상이 완성되었다. 백령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눈이 없고 입이 없고 대신 이마에 한 줄의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그 문장이 빛을 내뿜자 생의 당위원과 사의 당위원이 동시에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안은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 단지 느림만이 존재했다. 모든 것이 천천히 녹는 듯 움직이지 않는 세계. 당위원은 자신의 심장의 울림을 들었다. 뚱둥. 그러나 그 울림 사이의 공백이 점점 길어졌다. 이게 생사경이구나. 그는 서침을 꽉 쥐었다. 여기선 한 줄의 글이 천년을 만든다. 그가 천천히 첫 글자를 썼다. 사람. 빛이 흩어지고 잊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도헌, 비연, 울령, 초운, 박진.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갔다. 숨. 숨은 그들의 온기를 다시 데려왔다. 기억. 기억은 심장의 공백을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독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의 결이 터졌다.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움직였고 생의 당위원과 사의 당위원이 서로에게 닿았다. 피가 섞이고 숨이 섞였다. 그의 눈이 열렸을 때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나의 몸만 남아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느렸지만 살아있었다. 공자. 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위원은 땅 위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울령의 거울이 그를 비추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검지 않았다. 그 속엔 붉은 빛과 푸른 빛이 함께 돌고 있었다. 생사경을 넘었군. 도원이 감탄했다. 이제 그대는 절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아니. 당위원은 미소했다. 그저 살아있었을 뿐이야. 그가 장부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썼다. 생과 사, 둘은 아니었다. 멈춘 숨 속에도 사람은 있었다. 그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산맥의 잿더미가 부서지며 하얀 빛이 솟구쳤다. 그 빛은 백령의 잔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독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였다. 그 빛이 사천의 하늘로 올라가 별빛과 섞일 때 무림의 새벽이 찾아왔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쉬는 새날이었다. 새벽과 아침 사이 하늘은 잠깐 빈 칸이었다. 별빛이 말을 멈추고 해도 아직 첫 음절을 고르지 못한 시간. 그 틈의 고요를 당위원의 가슴속 한 줄이 먼저 읽었다. 살아있었다. 생사경을 건너온 피는 깊었고 깊은 피는 색을 가졌다. 불금이었다. 그러나 피의 불금이 아니었다. 불의 불금도 분노의 불금도 석양의 불금도 아닌 읽히는 불금. 그 불금이 하늘의 빈칸을 서서히 채우기 시작했다. 울령이 거울을 들었다. 거울 속 하늘은 벌써 이미 문장처럼 층을 이루고 있었다. 첫 층은 얕은 선열,
둘째 층은 미세한 연분홍, 셋째 층은 농담이 쌓인 주홍. 그리고 가장 위의 층 피와 불과 바람이 한 번씩 지나간 뒤에만 남는 암적. 울령의 손끝이 떨렸다. 공자, 하늘이 읽히고 있어요. 비연이 낮게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읽히는 하늘은 쉽게 덧쓰기가 돼. 누군가가 칼이 아닌 문장으로 하늘을 바꾸려 하면 오늘이 그날이야. 하늘의 붉음이 급히 번지지도 느리게 늦춰지지도 않았다. 그것은 당위원의 심박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가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붉음의 단락이 길어지고 그가 숨을 짧게 들이쉴 때마다 붉음의 절이 한 칸 줄었다. 도원이 칼집을 허리에 눕혔다. 하늘이 그대의 장부를 베껴 쓰고 있어. 아니. 당위원이 고개를 저었다. 하늘은 내 장부를 읽고 있을 뿐이야. 문제는 내가 쓰는 첫 줄이 하늘의 첫 줄이 되지 않도록 늦추는 일이지. 그는 장부를 폈다. 생사경의 마지막 장에서 막 넘어온 아직도 습기를 머금은 종이. 박진의 재가 얇게 깔려 있어 어느 획을 대든 기억이 묻어났다. 그는 서침의 끝을 아주 조금만 적셔 첫 글자를 그었다. 숨. 하늘의 가장 얕은 층이 들썩했다. 붉음의 물결이 한 호흡만큼 가늘게 흔들렸다. 둘째 줄. 살아있었다. 붉음이 단단해지는 대신 투명해졌다. 사람이 사람을 보아야 할 부분, 집들이 서로를 부르는 공간, 길 위 이름을 부르는 입술 그 사이사이가 붉음을 밀어내며 여백을 만들었다. 셋째 줄. 앉아 있었다. 하늘의 중간층이 무릎을 접었다. 번개처럼 튀던 연무가 바람의 꼴에 앉았다. 마지막 줄. 멈추어 걷게 했다. 붉은 파도가 앞질러 가던 혀를 거두고 문단을 만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지만 읽을 수 있는 붉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색이 되었다. 그때 서쪽 능선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켜졌다. 불도 별도 아닌 점. 울령의 거울에 매달린 빛이 그 점을 잡아 당기자 점 속에서 문장이 펼쳐졌다. 백령의 허가. 하늘에 찍힌 첫 점. 비연이 이를 악물었다. 천마의 의식이 남긴 허가점이야. 하늘이 사람의 장부를 읽기 시작한 지금 그 점이 떨어지면 무림 저녁의 독이 하늘의 판결을 따른다. 판결. 당위원은 그 단어를 천천히 씹었다. 숫자의 판결은 빠르다. 칼의 판결은 단호하다. 그러나 하늘의 판결은 유혹이었다. 하늘이 정답을 알려준다고 속삭이며 인간의 느리고 서툰 문장을 지워버리는 달콤한 속삭임. 그는 서침을 거두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늦췄다. 늦춰진 숨은 심맥을 낮추고 낮아진 심맥은 하늘의 붉음을 엷게 만들었다. 오늘은 내가 쓰지 않는다. 그가 말했다. 오늘의 첫 줄은 사람이 쓴다. 비연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라면 누구? 모두. 당위원은 장부를 덮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빈손으로 허공을 향해 손짓했다. 하오문의 피리, 개방의 호구부, 의회의 서관, 시장의 노파, 산의 아이. 각자의 입이 동시에 열렸다. 숨 살아있었다, 앉아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서툰 억양, 다른 속도, 어긋난 박자가 한꺼번에 올라갔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하늘의 붉음은 더 부드러워졌다. 통일되지 않은 입들의 합창이 만들어낸 불완전이 완벽한 판결보다 먼저 길을 열어주었다. 허가점이 흔들렸다. 하늘 높이 매달린 그 붉은 점이 아주 작게 틱하고 울렸다. 늦춤의 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천 개의 사람 입이 낸 박자가 그 점의 낙하를 한 박자 늦추었다. 그 순간 낮고 깊은 쇳소리가 능선 너머에서 울렸다. 칼집이 아니라 고책의 등철이 비틀릴 때 나는 소리. 하늘의 판결문을 묶는 제본이 각을 맞추고 있었다. 울령이 거울을 덮었다. 누군가 하늘에 대필하고 있어요. 비연이 두루마리를 펼쳐 역질문을 던졌다. 누가 쓰는가? 바람이 대답했다. 이름 없음. 무명. 이름이 없는 손은 늘 빨랐다. 칼의 질서와 숫자의 질서를 모두 피해가며
하늘의 빈칸을 먼저 채우는 손. 그 손이 지금 하늘의 허가점 아래에 판결의 첫 줄을 쓰려 하고 있었다. 당위원은 서침을 다시 들었다. 무명은 읽히지 않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러니 읽도록 만들자. 그가 허공에 네 글자를 썼다. 사람 이름 처음 숨. 네 글자가 하늘의 붉은 층들 사이로 박혀 들어갔다. 붉음이 반짝이며 미세한 결을 드러냈다. 이름을 적을 선이 생겼다. 하늘이 비로소 기다리는 모양이 되었다. 기다리는 하늘은 판결이 아니라 문서다. 문서는 읽혀야만 산다. 그때 첫 번째 독이 하늘로 올라왔다. 사천의 산공독이 아니라 더 옅고 더 오래된 향 우금. 전란 초기에 실험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손끝에만 남을 만큼 미세한 금지의 향. 그 미세한 동무가 하늘의 붉은 가장 얕은 층을 긁고 지나갔다. 사람들의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얕아졌으나 끊기지는 않았다. 도원이 낮게 말했다. 우금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오. 다만 하지 말라고 몸에게 말한다. 그 금지는 읽으면 풀린다. 당위원이 대답했다. 그는 장부를 다시 열었다. 해금 사람을 실험으로 삼지 않는다. 면제 죄를 씌우지 않는다. 이름 처음 줄에 적는다. 세 줄이 올라가자 우금의 향은 하늘 가장자리로 물러섰다. 향이 물러나자 두 번째 독이 치고 들어왔다. 비연이 혀끝을 살짝 굳혔다. 시골산 변주야. 냄새가 아닌 색으로 온다. 정말로 하늘 아래의 붉음이 부식되듯 점박을 만들었다. 점박이 모여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구멍은 칸이 되죠. 울령이 거울을 들어 구멍의 가장자리에 빛을 얹었다. 빛이 구멍을 문단 부호로 바꾸는 순간 당위원은 서침으로 괄호를 열었다. 앉아 있었다. 괄호. 하늘의 구멍이 주석으로 바뀌었다. 부식은 멈추진 않았지만 방향을 잃었다. 설명으로 격화된 독은 더 이상 사람을 앞에서 덮지 못했다. 세 번째 독이 일었다. 무영독 모양이 없는 독. 하늘의 바탕색과 무늬가 뒤섞이며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독인지 구분이 사라졌다. 개방의 짐꾼들이 거리에서 외쳤다. 이름을 불러. 이름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로 솟았다. 무영은 이름을 싫어한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생기면 늦춰지기 때문이다. 무영의 파도가 뒤로 물러나자 허가점이 다시 틱하고 울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붉은 점이 선홍의 무게를 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낙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아주 길게 늘어났다. 점 하나가 떨어지는데 마을 하나의 하루가 필요했고 사천 한 주의 바람이 모자랐으며 당위원의 한 생이 거의 전부 들여다보였다. 그는 그 느림 속에서 스스로의 첫 줄을 다시 읽었다. 화진 이름 없는 병사. 그 이름이 사라지려 할 때 당위현 제1공자. 두 이름이 서로를 밀어냈고 서로를 앉혀주었다. 그가 다음 줄을 저도 모르게 읊었다. 살아있었다. 그 단순한 한 줄이 허가점의 속도를 한 번 더 늦추었다. 그러나 늦춘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이 아니었다. 점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지는 판결 앞에 사람들은 다시 촘촘히 모였다. 하오문의 피리가 길게 울었고 의회의 서관들이 두루마리를 펼쳤으며 도성의 아이들이 작은 돌로 바닥에 점을 찍었다. 점 사람의 늦춤. 하늘의 한 점과 땅의 수천 점이 서로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오래된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그러나 분명히 들려왔다. 살려야 할 이유가 있어야 죽일 이유도 있죠. 박진이었다. 제가 바람을 타고 말이 시간의 틈으로 흘러들어왔다. 당위원은 서침을 가볍게 세웠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아무 글자도 쓰지 않는 동작을 했다. 비워둠. 빈 동작이 하늘의 붉은 가장 깊은 층에 여백을 남겼다. 허가점이 그 여백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멈췄다. 틱. 늦춤이 아니었다. 멈춤이었다. 하늘 스스로의 멈춤.
사람의 수천 점이 하늘 한 점을 받아내렸다. 받아낸 순간 판결은 보류가 되었고 보류는 사람들이 쓸 다음 줄을 요청했다. 하늘이 낮아졌다. 불금의 층들이 한 겹씩 접혔다. 사람들의 이름이 그 위에 얇게 눕혀졌다. 누군가는 자신을,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오래전에 사라진 얼굴들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하늘을 낮추는 일이었고 낮아진 하늘은 읽는 거리에 들어왔다. 그때 비연이 한쪽 귀에 손을 대고 말했다. 공자 들려. 서문 밖, 남문 근처, 그리고 강가에서. 울령이 거울을 옮겨 잡았다. 응답이 와요. 각 성의 하늘도 같이 멈췄어. 도원이 처음으로 미소했다. 오늘의 하늘은 판결이 아니라 합창이라오. 당위원은 장부를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바닥에 놓았다. 장부 없이, 서침 없이 빈손으로 하늘을 보았다. 불금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오늘의 불금은 증언이었다. 불과 독과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는 증언. 그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입술 사이에만 적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알아들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하늘의 가장 위층이 아주 얇게 미소했다. 불금 속에 흰 선 하나가 비쳐나왔다. 흰 선은 길이 아니었다. 단지 여백네일을 위한 빈칸. 그 빈칸을 바라보는 동안 당위원의 눈앞이 짧게 흐릿해졌다. 생사경에서 들여온 느림이 그의 뼛속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되살아났다. 장면이 길게 늘어나고 소리가 멀어지고 손끝의 감각이 가벼워졌다. 비연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울령의 거울빛이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물속의 별처럼 멀었다. 그는 알았다. 하늘이 멈춘 다음에 오는 것 환상. 문장이 너무 깊어져 현실을 잠깐 밀어내는 그 얕고 위험한 꿈결. 그 꿈결은 내일을 쓰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통과이래였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다만 아주 오래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앉아있음이 길어지는 동안 그의 입술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속도로 한 글자를 반복했다. 살아있었다. 그 한 글자가 오늘의 하늘을 지탱했다. 그리고 그 한 글자가 내일의 꿈을 부른다는 걸 그는 생사경에서 이미 배워두었다. 붉은 하늘은 그렇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만 붉게 남았다. 붉은 하늘이 완전히 멈춘 순간 세상은 짧은 숨을 내쉬며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 멈춤의 틈새로 꿈이 스며들었다. 당위원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며 색이 사라지고 빛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소리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몸의 감각은 바람처럼 가벼웠다. 마치 세상이 한 번 접히고 그 접힌 면 사이로 다른 시간의 종이가 끼어든 것 같았다. 그가 눈을 뜬 곳은 화골산이었다. 불타던 실험실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검은 연기가 천장에 붙어 흘러내렸다. 벽에는 흰 천으로 감싼 항아리 3개, 입구에는 숫자 2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항아리 위로 달콤하면서도 역한 김이 피어올랐다. 여긴. 그의 목소리가 새벽의 안개 속에 묻혔다. 그때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떨리고 너무도 익숙한 음색이었다. 화진, 실험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 있는 건 그 자신이었다. 젊고 지쳐있고 군복에 묻은 피를 닦지도 못한 병사 화진. 당가의 삼류무사. 전쟁터에서 쓰러질 때까지도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그 시절의 자신. 화진. 당위원은 입술을 움직였다. 너는 나였구나. 젊은 화진은 웃었다. 그 웃음은 순진했고 그만큼 잔인했다. 나였구나 라니. 당신이 누구길래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나는 내가 되고 싶어 했던 미래야. 미래? 화진은 어깨를 으쓱였다. 미래 따윈 없었어. 그저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지. 살기 위해서라면 아군이라도 실험해야 했고
명령이라면 독을 풀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게 죄냐? 당가의 이름도 성도 가문도 없이 태어나 그저 명령만 따라야 했던 내가 무슨 선택이 있었지? 당위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 너는 명령에 따랐고 나는 그 죄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회귀했고 늦추기 위해 싸웠다. 늦춘다고? 무엇을? 사람의 죽음을? 아니면 죄의 무게를? 화진의 눈동자에 산공독의 푸른 안개가 스며들었다. 그의 손끝이 떨리며 항아리의 마개를 잡았다. 나는 이 도구로 세상을 증명하려 했다. 가문은 나를 이용했지만 나는 나를 실험했다. 이게 내 선택이었다. 그 선택이 널 죽였어. 당위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만들었다. 화진은 미소했다. 그럼 결국 넌 나야. 그는 항아리의 마개를 열었다. 순간 달콤한 향이 실험실 전체로 번졌다. 공기가 묵직하게 눌리며 빛이 천천히 휘어지고 벽의 그림자들이 사람의 얼굴로 일렁였다. 그 얼굴들은 모두 죽은 이들이었다. 당가의 병사, 사파의 간자, 그리고 실험에 희생된 무명의 자들. 그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겹쳐졌다. 살아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독은 구원이다. 그때 당위원의 서침이 스스로 빛났다. 그 빛은 붉지도 푸르지도 않았다. 오직 백색, 멈춤과 시작이 동시에 머무는 색이었다. 화진. 그는 항아리 앞에 섰다. 멈추어야 할 것은 실험이 아니다. 멈춰야 할 건 증오다. 증오? 화진이 피식 웃었다. 그게 인간의 연료였잖아. 너는 늦추겠다고 말했지. 그럼 늦추는 동안 누가 죽음을 막아주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항아리에서 흰 김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실험실의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붉은 빛으로 뒤틀렸다. 당위원은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내가 막겠다. 그가 서침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그 끝으로 공중에 한 글자를 그었다. 멈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흰 김이 공중에서 멈추고 불길이 흐르지 않았다. 시간이 한 글자에 걸려 멈춰 선 세계. 그 속에서 화진의 몸도 그의 눈빛도 천천히 흐려졌다. 멈추면 아무도 살지 못해. 그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와중에 울렸다. 멈춘 세상엔 선택이 없으니까. 아니. 당위원은 미소했다. 멈추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준비하는 쉼표야. 그 말과 함께 흰 빛이 실험실을 가득 메웠다. 모든 항아리의 숫자가 녹아내렸고 하나, 둘, 셋의 구분이 사라졌다. 대신 벽 위에 단 한 줄만이 남았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당위원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화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불길도 독도 실험실도 모두 흩어졌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이미 사천의 평야였다. 붉은 하늘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흰 선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그 선은 하늘의 여백처럼 고요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숨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울령이 다가왔다. 공작 꿈이었습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내 마지막 실험이었다. 무슨 실험이요? 독을 사람에게 쓰지 않는 방법. 그는 웃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하늘에서 흰재가 내려왔다. 그 재는 불길의 잔재가 아니라 멈춘 시간의 조각이었다. 그는 손바닥에 그 재를 받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있었다. 그 한 줄이 다시 시작이었다. 하늘이 멈추고 환상이 거친 뒤의 아침은 기이하게 조용했다. 새들은 울었고 바람은 불었으나 모든 소리가 반 박자씩 늦게 들렸다. 늦춘 세상은 오래 산다 어제 배운 문장이 가슴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 문장 위로 얇은 빈칸 하나가 미끄러졌다.
그 빈칸이 지나간 자리에서 당위원은 자신의 가슴이 짧게 비어있는 것을 느꼈다. 공자. 울령이 거울을 접어 품에 넣으며 다가왔다. 밤새 하늘의 점은 다시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당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어떤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막 떠올리려다 혀끝에서 깨지는 표정. 당위원은 대답 대신 장부를 펼쳤다. 어젯밤의 마지막 줄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가 아직도 젖어 있었다. 그는 새 페이지를 넘기려다 멈췄다. 빈 페이지 위에서 손끝이 길을 잃었다. 글을 쓰기 전에 언제나 먼저 떠올리던 한 이름. 훈련을 시작할 때도, 독을 늦출 때도, 칼을 세우지 않고 길을 낼 때도 늘 첫 줄이 되어주던 그 이름.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잃은 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서침으로 공중에 아주 작은 원을 그렸다. 틱. 늦춤의 점. 점은 소리는 냈으나 기억은 움직이지 않았다. 찾아야 해. 그가 낮게 말했다. 내가 잃은 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이름이든 잃은 채로는 내 문장을 다음으로 넘길 수 없어. 도원이 칼집을 허리에 눕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꿈이 부서진 자리부터 뒤집어 보오. 사람의 기억이 가장 잘 흘러나오는 곳은 두 군데지 발자국과 그늘. 울령이 거울을 들어 주변을 쓸었다. 거울 속 평야의 풀잎들은 바람을 타고 한 방향으로 흔들렸지만 한 뿌리만은 반대로 휘어 있었다. 저기. 비연이 먼저 달려갔다. 그늘도 아니고 발자국도 아닌 작은 흰재 더미 하나. 환상이 꺼지면서 남긴 시간의 조각. 당위원은 장갑을 벗고 그 재를 손바닥에 올렸다. 재는 무게가 없었다. 그러나 손바닥에 맥에 닿자 아주 미세한 박자가 전해졌다. 하나, 둘, 둘. 두 번째 박자가 멈칫했다. 멈칫의 리듬, 그는 알고 있었다. 박진이 남기고 간 늦은 불, 하진이 숨을 되찾을 때의 떨림, 초운이 이름을 되찾으며 흘린 한숨.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끊겼다. 재를 따라가자. 그가 재를 흩어 바람을 읽었다. 바람은 재를 오른쪽으로 아주 느리게 밀었다. 재는 땅에 닿을 때마다 작은 점을 남겼다. 점과 점 사이의 간격 사람이 걷는 박자보다 반 박자 길었다. 멈춘 뒤에 걷는 숨. 당위원이 중얼거렸다. 백령의 호흡을 가진 누군가가 어젯밤 이 길을 지나갔다. 그 길의 끝에 반쯤 무너진 객잔이 있었다. 문패는 그으로 읽을 수 없었고 처마 끝에는 젖은 혼이불이 아직도 물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 물방울이 바닥의 재점 위로 떨어질 때마다 점은 살짝 퍼졌다. 퍼지는 모양이 글씨의 획 같았다. 울령이 재점의 사이를 거울빛으로 잇자 바닥에 흐릿한 문장이 드러났다. 살려야 할 이유가 있어야 죽일 이유도 있죠. 박진의 말. 그러나 획의 결이 다르다. 익숙한 목소리의 그림자 위로 들은 적 없는 숨의 결이 얹혀 있었다. 비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누군가가 박진의 말을 받아 적었다는 뜻. 혹은 박진에게 글을 가르친 사람. 도원이 덧붙였다. 당위원의 신맥이 반 박자 길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거의 떠오를 듯 아득해졌다가 다시 사라졌다. 이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객잔 안쪽 구석의 탁자에 반쯤 젖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낯설었다. 당가의 비전 장부와도 의회의 문서와도 결이 달랐다. 표지엔 단 한 글자 연. 연. 인연의 연이자 실로 있는 연. 그는 장부를 펼쳤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숨은 빚이다. 빚은 이름에 묶인다. 이름은 불릴 때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름은 숫자를 거절한다. 두 번째 장은 비어 있었다. 세 번째 장엔 물자국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다. 물의 경계가 한 번 늦춰졌다가 다시 흘러내린 모양. 그 경계에 작은 글씨가 비스듬히 새겨져 있었다. 내 이름을 잊지 마.
글씨는 분명 여인의 필체였다. 단호했지만 마지막 획이 짧게 떨렸다. 울령이 입술을 깨물었다. 공자 혹시.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직 기억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에 귀를 대면 안쪽에서 숨소리만 들려오는 상태. 이름까지 닿으려면 한 획이 더 필요했다. 비연이 바닥에 재를 한 줌 올리며 말했다. 객잔 뒤에 우물이 있어. 어젯밤 우리가 우물의 증기를 낮출 때와 같은 높이의 김이 여기서도 잠깐 앉았던 흔적. 도원이 우물가에 돌을 하나 들어 올렸다. 돌 밑에 아주 작은 바늘이 있었다. 바늘의 촉엔 무영독 특유의 서리가 얇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바늘의 몸통엔 작게 각인된 한 글자 연. 우물벽의 남쪽 면을 울령이 거울로 더듬었다. 거울빛이 이끼를 비켜 돌며 조용한 획 하나를 드러냈다. 앉아 있었다. 괄호의 부호. 어젯밤 하늘에서 구멍을 주석으로 바꾸던 바로 그 문법. 괄호의 오른쪽 닫힘 옆에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틱.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늦춤의 점. 누군가가 이 우물에서 사람을 늦췄다. 죽이지 않고 빨리 살리지도 않고 기다려 주었다. 기다린 사람의 이름. 당위원이 낮게 말했다. 그 이름을 잊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서침이 바닥을 스쳤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얇은 막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한 장면이 떠올랐다. 사천의 초겨울, 흰 숨이 뜨겁게 오르는 저녁, 하오문의 은밀한 골목. 그 골목 끝에서 한 여인이 돌아보며 말했다. 당위현. 글을 쓰는 사람은 읽히는 법을 먼저 배워. 그녀의 눈매는 매섭지 않았다. 다만 오래 버틴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아주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내 이름 다음에 먼저 불러. 이름. 그는 입에서 소리를 만들려 했다. 그러나 소리는 끝이 없었다. 혀끝은 움직였지만 공기가 허공으로 새어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기억의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졌다. 초운이 객잔 밖에서 외쳤다. 사람이 있어요. 뒤뜰에 느티나무 밑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모두가 달려나갔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한 여인이 등을 나무에 기대고 앉아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입술, 그러나 흉골 위가 아주 얕게 오르내렸다. 백령의 멈춤 속에서 오래 버틴 호흡. 그녀의 목엔 얇은 실끈이 매달려 있었고 실끈 끝 작은 나무패에 글자 하나. 연. 비연이 재빨리 맥을 짚었다. 살아있어. 다만 이름이 깊이 숨었다. 울령이 거울을 들어 흉골 위 작은 빛을 모았다. 도원이 칼집으로 몸의 방향을 바꿔 앉히고 염가가 손목의 경을 마사지에 늦추었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을 적신 헝겊을 입술에 대었다. 그러나 여인의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다. 백령의 허가점이 아직 그녀의 신맥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당위원이 나섰다. 그는 장부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빈손으로 허공에 한 줄을 그었다. 숨. 공기가 얕게 흔들렸다. 살아있었다. 여인의 목끝이 한 번 들썩였다. 앉아 있었다. 허벅지의 힘줄이 아주 미세하게 긴장했다. 멈추어 걷게 했다. 가슴이 두 박자 느리게 걷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점 하나를 찍으려다 멈췄다. 틱. 이 아니라 이름이 먼저였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술을 열었다. 연.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느티나무 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앉았다. 여인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 눈 속에는 낯선 풍경이 아니라 오래 버틴 현실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열어 아주 짧은 소리를 냈다. 왔네. 그 순간 당위원의 머릿속에서 잃었던 획이 돌아왔다. 문이 열렸다. 그는 알았다. 이 여인이 박진에게 늦은 문장의 법을 가르쳤고 우물의 괄호를 남겼으며 백령의 멈춤 속에서도 사람을 기다려준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을 잊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여인이 미소했다. 괜찮아. 잊어도 돼. 중요한 건 다시 불러주는 일이니까. 그녀는 실끈의 나무패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패의 뒷면엔 작게 그러나 또렷한 한 글자. 화. 비연이 눈을 크게 떴다. 연화. 울령이 숨을 들이켰다. 하오문에 읽는 문장을 만든 초대 루주의 별칭 연화.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박진의 말도 비연의 영문도 울령의 빛도 한 곳으로 연 닿았던 거지. 여인이 연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백령의 멈춤이 오래 붙어 있었기에 무릎이 풀렸다. 당위원이 그녀를 받아 안쳤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하늘의 여백을 보았지? 보았다. 그 여백은 너의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합창이 남긴 자리야. 그녀가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내 이름을 잊어도 돼. 대신 다른 이름들을 먼저 불러. 그 말이 그의 잃은 곳에 정확히 앉았다. 잊음은 결함이 아니라 자리를 내주는 여백이 될 수 있었다. 그 여백 위에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올릴 수 있다면 오늘의 문장은 내일도 읽힐 것이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왔다. 각자 작은 돌을 두세 개씩 손에 쥐고 그들은 느티나무 그늘 바닥에 돌을 놓아 점선을 만들었다. 점과 점이 이어져 길이 되었다. 아이들은 동시에 외쳤다. 숨 살아 있었다, 앉아 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연화가 웃었다. 봐. 너의 늦춤은 이미 사람들의 것이야. 당위원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불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그 중앙의 흰 선이 조금 더 넓어졌다. 여백이 넓어진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내 이름보다 먼저 사람들의 이름을 쓸 것. 그리고 이름을 다 쓰고 나면 비로소 잊었던 이름 하나를 더 쓸 것. 그는 장부를 펼쳤다. 세 페이지 상단,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 연화. 그 아래 크게.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이름은 첫 줄에 적는다. 독은 기억이다. 기억은 기다림이다. 그가 마지막 획을 마치자 멀리서 낮고 깊은 울림이 다가왔다. 천마의 의식이 남기고 간 땅의 잔향이 아니었다. 더 오래되고 더 깊고 더 개인적인 주마등의 첫 북소리. 비연이 몸을 굳혔다. 공자 무언가가 와요. 울령이 거울을 들어 하늘의 흰 선을 비췄다. 흰 선의 끝에서 아주 미세한 그림자가 생겼다. 그림자는 걸음을 모르고 다만 녹아내리는 법만 아는 그림자. 당위원이 서서히 장부를 덮었다. 알아. 그의 목소리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10부의 문턱이야. 그는 연화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다. 나를 읽히게 해줘서.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울 건 없어. 우리가 한 일은 한 줄. 살아있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느티나무 잎의 그림자가 바닥의 점선을 건너 흘렀다. 그림자가 지나가자 점선의 마지막 점 하나가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서 다음 길의 첫 점이 빛났다. 그리고 조용히 하루가 저물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사천당과 독혈의 회귀 마지막 회인 독혈의 회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